그래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미술관 박물관 가셨을 때 어떤 작품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을 내가 좀 더 집중력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작품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우리 집에 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세요. 이거를 내 안방에 걸면 어떨까? 이걸 우리 아이들 방에 걸면 개인적으로 고흐 그림은요. 아이들 방에는 비춥니다.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소용돌이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방에는 그 비추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안목 같은 게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갔을 때 미쳐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요. 이게 모든 희망을 다 잃고 이제 좌절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이건 것 같더라고요. 왜?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이 있죠.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느껴지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른 어떤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림에만 몰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려진 똑같은 생레미에서 그려진 자화상이 이거예요. 너무 멋있는 그림이죠. 왜? 그림에 등장하는 색깔은 딱 두 개예요. 푸른색과 갈색 계통의 색깔. 그걸 완벽한 자화상이고 드디어 이제 고흐의 그림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시작한 게 나오기 시작하죠. 고흐의 전매 특허, 아라베스크 문양. 그래서 고흐가 이제 색을 가지고 선을 만들면서 마치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제 그림에다가 담으려는 어떤 그런 그만의 필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생레미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미친 듯이 그리는데 아쉽게도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한돼 있겠죠. 그래서 안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뭘 많이 그렸냐면 첫 번째 하나로 연작 시리즈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가 그렸던 것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것만 계속 뽑아서 그래요. 그때 헤어졌던 고객한테 편지가 오거든요. 뭐라고 소개됐냐면 네가 그렸던 해바라기 그림을 갖고 싶다라는 편지를 받아요. 안 그래도 고갱을 생각하면서 들뜬 마음에 마치 새색시가 첫날 밤을 이건 아닌가? 여튼 사람 들뜬 마음에 그렸던 어떤 희망이 차 있을 때 해바라기 그렸는데 그 시리즈를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대단히 많은 연작을 뽑아내요. 이런 것들. 송이도 15송이, 12송이 뭐 여러 가지를 그리게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15송이짜리고요. 해바라기에 대한 집착은 고흐가 그리고 싶었던 건 태양빛이었다 보시면 돼요. 강렬한 태양빛.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태양빛을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태양빛을 가장 잘 머금고 있는 그 대상을 선택한 게 해바라기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음 거는 정말 황금빛으로 이 공간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느낌.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그 태양의 황금빛으로 이 해바라기가 가득 감싸져서 해바라기들이 스스로 막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어주는 게 고흐의 해바라기의 특징이에요. 개인적으로 고흐가 가장 희망에 차 있었고 꿈을 차 있었던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이 담긴 그림이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나중에 그 꽃 선물하실 일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꽃 말고 해바라기 그림을 고흐 걸 한번 선물로 드리는 것도 대단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받아보시면 이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이거 한 1200억 정도 하나? 그래서 테이블별로 돈 좀씩 모아갖고 돌려서.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을 많이 그리냐면 이거 누구 그림인지 아시죠? 밀레죠. 프랑스 밀레인데 고흐가 가장 존경했던 화가의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가 가장 존경했던 화가는 밀레였거든요. 농부의 화가였죠. 다른 화가들은 농촌을 당시에 어떻게 그렸냐면 왜 우리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황금빛으로 가을 되면 물 들어있는 그 풍경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은 그게 이쁠까요? 이해되시겠죠? 농부의 삶 속에 들어가서 농부의 애환을 그림에 그렸던 게 밀레의 작품 세계예요. 그래서 농부의 화가로 불리는데 그의 삶의 모습까지도 닮고 싶었던 게 고흐의 당시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대단히 모사를 많이 해요. 밀레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옛날에 이발소에만 있었어요. 이발소 가면. 지금 다 이발소에 가면 밀레 그림 다 하나씩 걸려 있었거든요. 우리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왜 이발소에만 밀레 그림이 걸려 있을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머리 밀레랑 라임이 비슷해서 그렇게 많이 갖다 놨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결코 목가적인 풍경은 아니에요. 손 보시면은 손이 불어터 있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고된 노동 속에서 햇빛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어떤 모습. 근데 고흐는 그거를 자신만의 터치와
자신만의 특유한 색감으로 그들의 고된 노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현을 해놨겠죠. 그게 만들어진 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작을 대단히 많이 뽑아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고우가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림 아니에요. 본인이 그 편지에 써선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의 그림, 그건 네덜란드에서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이 이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최고의 그림. 이거 뭐 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다 되게 힘든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딱 한순간에 올라오지 않나요? 당시에 광산총연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요. 그들의 손을 보고 있으면 대단히 투박하고요. 얼굴 보고 있으면 정말 이제 북한 사람 떠올릴 만큼 야위어 있는 어떤 그들의 삶. 시선 보이세요? 서로의 삶의 무게가 미안해서 서로 쳐다보지 못하는 어떤 시선의 움직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그렸던 까닭은 그거거든요. 그거가. 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노동의 정직함, 그 진실함을 고우는 그림에다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고우가 28살 전에 했던 직업이 전도사예요. 고우는 아버님 목사였어요. 그래서 전도 활동을 2년 하는데 성격이 예민하고 광신도적인 어떤 뉘앙스의 전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말려요. 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생 태호가 얘기를 해요. 형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하나님 일을 해보는 게 어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우가 붓을 든 이유는요, 단순히 아름답고 예쁜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빛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빛을 전해주고 싶어 했던,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어떤 치유를 해주고 싶었던, 그게 고우가 그림을 그린 그 이유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네덜란드에서 그렸고, 아직은 고우의 어떤 그림의 스타일과 그의 그림의 성숙도가 나오기 전이죠. 생레미에서 이거를 이제 그만의 방식으로 그린다면, 똑같은 그림을 그만의 방식으로 그린다면, 이 똑같은 그림이 생레미에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언뜻 보면 이게 어떻게 밤이에요? 밤이라고 볼 수 없죠. 밤이 이렇게 환하진 않죠. 밤에 떠 있는 별들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그 빛의 에너지를 하늘 가득 채우고 있죠. 그 에너지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산을 타고 마을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 그럼에도 이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이거 보이세요? 나무 하나? 사이프러스 나무 하나. 이것만 보고 있으면 대단히 보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 본인은 어디 있으니까?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아직도 끊임없는 발작과 간질에 혼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전 이거 보자마자 그거 느껴졌는데, 옛날에 학창 시절에 저기 성적표 들고 집에 들어갈 때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가끔 이제 외박하고 문 열고 들어갈 때도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고우가 실제로 있었던 병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섰던 생레미의 그 입원실이고, 그가 창살 밖으로 봤던 풍경이에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창살 밖의 풍경이 이 모습과 다르죠. 우선 마을이 없잖아요. 사이프러스 나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고갱 그림을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가 바라보는 거는 분명히 하늘은 맞을 거고, 여기 있는 마을은 뭘까요? 그가 상상력으로 집어넣은 마을이겠죠. 그냥 아무 마을이나 집어넣었을까요? 자기 고향 마을. 그래서 가운데 딱 하니 있는 게 바로 아버님 목회를 하는 교회고요. 이해되시겠죠? 고의 그림의 색이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이제 간질과 발작이 너무 심해져서 한 2개월 정도로 그림을 못 그려. 아예 이제 붓을 못 들 정도가 됩니다. 병이 심해져서. 그래서 동생 태호가 가까운 데로 불러요. 형, 거기 멀리 있지 말고, 그러면 여기 파리에서 한 40분 거리에 오베르라는 지역에 있는데, 전원 마을이고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고 화가들이 풍경을 그리러 가장 많이 찾는 그 마을, 거기로 와봐. 거기에 가쉐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치료를 잘하는데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봐 하고, 고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여정 오베르라는 지역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고요. 마을 느낌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되게 평화롭고 따뜻하고 그런 목가적인 풍경의 마을. 여기서 고우는 마지막 70일 동안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유한데 하루에 2점씩 그림을 뽑아요. 거의 신들리신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뭐냐면 동판입니다. 동판.
이 오베레란 마을이 대단히 조그마한 마을인데 고우가 마지막 생애를 살았던 곳이다 보니까 고우가 어디서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거를 마을에서 동판을 찍어놓고 표지판을 갖다 놔요. 그래서 고우로 먹고 사는 마을이라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고우의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참고로 모르는 여자의 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우가 있던 그 당시에 그 성당이에요. 그 오베레 마을의 성당인데 실제로 이 성당은 제가 가서 봐도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날씨 안 좋은 날은 성당인데 을씨년스러워요. 근데 그게 고우도 그런 날에 갔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유를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고우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누가 봐도 분명한 팩트는 있죠.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거든요. 유화만 900점을 남겨요. 그 유화 지금 한 점당 얼마씩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밑바닥 깔리는 게 무조건 1000억대예요. 1980년부터 세계 경매 시장에서 100억, 200억 단위의 경매가를 갑자기 800억으로 올렸던 그림이 고우의 해바라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고우의 현재 포지션이에요. 천문학적인 가치. 근데 살아생전에는 그림을 한 점을 못 팔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1000억대가 넘는 그림인데 신문지로 감쌌다는 상상. 아까처럼. 세상에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그거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근데 철저하게 세상이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그를 인정해 주고 무려 10년 동안의 경제적 후원을 해줬던 동생 태호가 더 이상 후원을 못 한다고 이제 동생 형한테 얘기를 해요. 이유인 거는 가족이 생겼고요. 자식이 생겼고요. 중요한 건 태호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화상 활동을 하질 못해요. 경제적 활동을.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고흐의 그림은 후반부에 대단히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오직 그림만 그렸던 사람이에요. 38살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막다른 게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유명한 자리가 여기예요. 이 밀밭에서 고흐가 마지막 그림을 그립니다. 그 유명한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어떤 자기 생애 선택을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화가의 길을, 예술가의 길을 모든 걸 던지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예술가로 나는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을 했던 곳에서 그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그림을 보는 순간에 파란색으로 하늘에서 강렬한 바람이 폭풍과 휘몰아치고 있고요. 그 바람에 노란색 붓들이 뭐가 되어서 밀대가 되어서 서로 부딪히면서 격렬한 소리를 내고 있죠. 자연이 주는 그 어떤 권능과 위대함이 느껴지면서 무질서한 상태. 그림을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 건 불안과 혼돈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게 과연 그가 죽음을 결심한 다음에 메시지로 그린 그림일까? 아니면은 이 풍경을 보고 본인이 그런 결심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고우의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살이다, 타살이다 얘기가 많은데 확실한 거 하나는 고우는 죽음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성공을 유일하게 방해했던 고우가 사라지고 나자 고우의 작품이 세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서 현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곡인데 이 곡도 슈베르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작곡했던 곡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두 예술가, 천재 예술가가 보여주는 그 인생에 대해서 혹은 인간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음악으로 같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은 관객들의 호응, 그 박수 소리에 그걸로 아마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렬하게 감사합니다. 고테 꽈르텟 연주자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공연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그 아까 그 까마귀 다른 밀밭으로 강렬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식사를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그 그림으로 끝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흐의 작품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흐가 죽기 6개월 전에 조카가 태어나요. 테오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노총각이 혼자서 이제 아예 포기하고 살았던 그한테 새로운 어떤 혈육이 생겼다면서 조카를 원래 삼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들뜬 마음에 조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생님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줘야겠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밖에 없겠어요? 그림밖에 없겠죠. 그림밖에. 더군다나 동생이 편지에 이렇게 써요. 형, 조카가 태어났는데 형 이름을 따서 빈센트로 지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너무 감동해서 조카를 위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게 이제 꽃피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 근데 동생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요. 이번 그림만큼은 그렇게 격렬한 붓터치도 힘들어 그렇게 막 그리지 않고 차분하게 꾹꾹 눌러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조카방에 걸려서 조카한테 어떤 삶의 고통으로부터 좀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혹은 조카를 축복해주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잔뜩 담겨 있는 그림 같아서 보는 사람들 또한 보는 순간 그런 사랑과 축복의 느낌을 많이 받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아몬드 꽃 피는 이 나무로, 이 그림으로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오늘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강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즐거우셨죠? 아니, 앞서 들어가기 전에 김태환 강사님께서 제게 조심히 오시더니 좋아하십니까?가 사투리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부산에 온 지 5년 정도 돼서 역계 넘어 배운 사투리로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해서 이따 써먹어야지 하셨는데 왜 안 하셨나요, 강사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음악도 굉장히 좋았죠. 뭐 앞서 베토벤 그리고 브람스, 슈베르트 음악까지 들었는데 동생 테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고흐는 살아생전의 그림 한 점을 다 하나도 팔지 못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동생은 나의 형이 위대한 천재이고 언젠가 베토벤 같은 인물과 비교되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오늘 동생 태호가 하늘나라에서 봤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있을지라는 생각이 드네요.